침대 시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점점 빨라지는 리듬이 있었어요.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는데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팀장님이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다른 여자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아, 좋아요. 그 목소리가 침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발치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냥 봐야만 했습니다. 팀장님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걸요. 팀장님의 등이 보였어요. 근육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하얀 다리가 팀장님 허리를 감고 있었는데 젊어 보이는 다리였어요. 팀장님의 손이 그 여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아는 손길이었어요. 제 몸을 만지던 바로 그 손이었거든요. 부드럽게, 천천히 애무하듯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돌렸을 때 땀에 젖은 옆 얼굴이 보였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쾌락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저한테 보여주던 바로 그 표정이었거든요. 입술이 움직이며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는데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고, 좋다고 저한테 했던 그런 말들이겠죠. 그 여자가 팔을 뻗어 팀장님의 목을 감았고 손톱이 팀장님 등을 긁었어요. 팀장님이 신음하더니 리듬이 더 빨라졌습니다.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거기 서서 그걸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 자리에 다른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제가 느꼈던 손길을, 제가 들었던 속삭임을, 제가 봤던 표정을 그 여자가 느끼고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 모든 게 똑같았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서 팀장님과 그 여자가 절정에 다다르는 걸 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제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제가 떠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팀장님은 저를 잊은 거겠죠.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였을 겁니다. 그냥 3개월 동안 심심풀이로 만난 여자였던 거예요. 떠나고 나니 금방 다른 여자로 채워진 자리였던 겁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만 소리 없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마지막 신음을 내뱉었고 그 여자도 절정에 다다른 신음소리를 냈어요. 둘이 함께 무너지며 침대 위에 엉켜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 붙어 있었어요. 팀장님이 그 여자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다정했어요. 제가 봤던 키스였습니다. 입술에, 이마에, 볼에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요. 이제 다른 여자가 그걸 받고 있었어요. 팀장님 입이 움직였는데 이번엔 들렸습니다. 사랑해. 그 세 글자가 귀에 박혔어요. 제게 했던 말이었는데 저한테만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이번엔 소리가 나왔습니다. 크게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제 침대 위였어요. 해외 파견 아파트 침실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꿈이었던 거예요.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아직도 팀장님의 등과 그 여자의 다리가 생생하게 보이는 듯 했고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더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저녁 7시쯤일 테니까 퇴근 시간이거나 저녁 먹을 시간이겠죠. 팀장님한테 전화를 걸까 고민하면서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놨습니다. 최태영? 그 이름을 누르면 연결될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혹시요? 정말 혹시요?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면 어떡하죠?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요? 아니면 받는데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더니 화면이 꺼졌어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다시 누울 수가 없었거든요. 눈을 감으면 또 그 장면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더니 가로등이 보이고 텅 빈 거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밤 3시에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만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텐데요. 팀장님도 그러고 있겠죠. 혹시 혼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일까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3개월. 제가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팀장님은 뭘 했을까요? 저만 생각하며 기다렸을까요? 아니면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에는 여자 직원들도 많고 팀장님은 매력적인 사람이니까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2년을 기다린다고요. 저도 기다리고 팀장님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요. 가슴속에서 불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2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만난 지 겨우 3개월이었는데요. 헤어진 지도 벌써 3개월인데요. 앞으로 1년 9개월이나 더 남았는데요. 불가능한 건 아닐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헬스케 보였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제 눈을 봤더니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 얼굴로 1년 9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하얀 천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얀 공간이었어요. 제 마음 같았습니다. 팀장님이 없으니까 텅 비어 있었거든요. 눈을 감았더니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팀장님과 그 여자가요. 눈을 떴습니다.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밤은 길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3시 42분이었습니다. 한국은 7시 42분이겠죠. 팀장님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진실이요. 3개월 전 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입구였어요. 팀장님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어요. 팀장님은 제 맞은편에 서 계셨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많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떠나는 사람들, 배웅하는 사람들, 포옹하고 키스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팀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전화 자주 하자고 하셨어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상통화도 하자고 하셨어요.
네라고 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꼭 돌아오라고 2년 후에 꼭 만나자고 하셨어요. 약속한다고 꼭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꽉 안으셨습니다. 저도 팀장님을 안았어요. 정말 꽉 안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놓아야 했어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팀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립밤 잘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네? 라고 되물었어요. 가방에 넣어뒀다고 제 립밤이 다 닳아서 새로 산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바를 때마다 본인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팀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지 말라고 본인 앞에서는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님이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러고는 등을 밀었습니다. 어서 들어가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카트를 밀고 입구로 들어갔어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팀장님이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팀장님의 모습이 작아지다가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제야 돌아섰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팀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잘 가라고,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다고, 저도 사랑한다고, 2년 후에 보자고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빨라지더니 떴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는데 이번엔 소리내서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받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계속 봤어요. 이제 구름밖에 안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립밤을 찾았어요. 작은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새 립밤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쓰시던 브랜드와 똑같은 거였어요. 뚜껑을 열고 바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바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바르고 싶었어요. 천천히 입술에 발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팀장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휴지로 닦았습니다. 립밤을 보며 생각했어요. 2년. 이 립밤 하나로 2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준 아파트로 갔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한국은 새벽이겠죠. 팀장님한테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고 계실 테니까요. 립밤을 꺼냈어요. 또 바르고 싶었습니다. 입술에 발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팀장님이 보고 싶었어요. 떠난 지 겨우 12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2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장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팀장님도 저를 사랑하니까요. 2년쯤이야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는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도착했냐고, 괜찮냐고, 많이 피곤하냐고 물으셨어요. 괜찮다고, 잘 도착했다고,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3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비행기가 어땠는지, 집은 괜찮은지, 주변은 어떤지. 사소한 얘기였지만 행복했습니다. 팀장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안심이 됐어요.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끊을 때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 전화하자고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년이라는 시간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립밤을 꺼냈어요. 또 발랐습니다. 이게 다 다를 때쯤이면 한국에 돌아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팀장님과 통화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아침 통화는 짧았어요. 10분 정도로요. 저녁 통화는 길었습니다. 한두 시간씩 했어요. 영상 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팀장님 얼굴을 보니까 좋았어요. 화면으로라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회사 첫 출근을 했어요.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긴장했지만 다들 친절했습니다. 업무를 배웠어요. 한국과는 조금 달랐지만 적응할 만했습니다. 퇴근 후 팀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어땠냐고 물으셨습니다. 괜찮았다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업무도 할 만하다고 말했어요. 다행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립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발랐습니다. 바를 때마다 팀장님 생각이 났어요.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일도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외로움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팀장님과는 여전히 매일 통화했어요.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살짝 줄었어요. 저녁 통화가 한두 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었습니다. 서로 할 얘기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해서 이것저것 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일상이 반복되니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일했어 라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힘든 건 없어? 라고 물으면 없어, 괜찮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통화는 매일 했습니다. 팀장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립밤은 4분의 1 정도 달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닳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해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출퇴근 길도 익숙해지고 동네 카페도 단골이 생겼고 주말엔 혼자 산책도 다녔습니다. 팀장님과는 여전히 연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로 줄었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고 서로 바쁘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팀장님한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받지 않으셨습니다.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즐겁게 놀다 오시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서운했습니다.
제가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당연히 받으실 줄 알았는데 안 받으셨어요. 물론 친구들과 있으면 받기 어렵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립밤을 꺼내서 발랐습니다. 위로가 됐어요. 조금이요. 그날 밤 팀장님이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술 드셨는지 목소리가 약간 취해 있었어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통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팀장님도 본인 생활이 있으시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없다고 매일 저만 생각하며 기다릴 순 없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어요. 립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절반쯤 다를 때까지 이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구나.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통화가 조금 더 줄었어요. 일주일에 3~4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 번 통화할 때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어요. 처음처럼 2시간씩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바빴으니까요. 저는 업무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팀장님도 본인 일이 있으셨으니까요.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했어요. 팀장님이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요즘 일이 많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프로젝트가 하나 새로 시작됐다고 야근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힘드시겠다고 몸 챙기시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금방 끝날 거라고 하셨어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팀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피곤해서 먼저 자도 될까? 라고요. 당연하다고 푹 쉬시라고 말했어요. 미안하다며 주말에 길게 통화하자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푹 주무시라고 하며 통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먼저 끊자고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피곤하실 수 있죠. 야근하고 계시니까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립밤을 꺼냈습니다. 절반 정도 달아 있었어요. 한 달 반 만에 절반이 달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입술에 발랐습니다. 예전처럼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립밤일 뿐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통화는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었어요. 영상통화는 거의 안 했습니다. 한 달에 1~2번 정도요. 서로 시간이 안 맞았어요. 제가 퇴근할 때 한국은 새벽이었고 팀장님이 퇴근할 때 저는 출근 중이었습니다. 주말에 통화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동료들과 약속이 있었고 팀장님도 본인 일정이 있으셨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같은 팀 남자 동료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나 됐냐고, 적응은 잘 됐냐고, 주말엔 뭘 하냐고 물었어요. 대답은 했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제겐 팀장님이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팀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통화 가능하냐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회식 중이라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어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한국은 아침이겠죠. 잠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 너무 늦게 끝나서 못 전화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피곤하셨을 텐데 푹 쉬셨냐고 물었어요. 조금 쉬었다고 오늘 또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토요일인데 출근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바쁘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짧게 통화하고 끊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할 게 없었어요. 립밤을 꺼냈습니다. 3분의 2 정도 달았어요. 입술에 발랐습니다. 팀장님 생각이 났는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리워하는 것보다 서운한 게 더 컸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하셨을까? 회식이 그렇게 늦게까지 이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팀장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누구랑 계실까?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팀장님한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받으셨어요. 그런데 밖이었습니다. 카페 같은 데였어요. 시끄러웠고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누구랑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있다고 하셨어요. 일요일인데 회사 사람들을 만나시냐고 물었고 그냥 가볍게 커피 마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어요.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주문 뭐 할까요? 라는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 같았습니다. 팀장님이 잠깐만 일하고 하시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나중에 다시 전화해도 될까? 라고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팀장님 얼굴이 있던 화면이었는데 이제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요일 오후에 회사 사람들과 커피를 마신다고요. 이상한 건 아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특히 그 여자 목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편안한 말투였어요. 팀장님을 편하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없는 사이 친해진 걸까요?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장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통화 가능하냐고요.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 집에 이제 들어왔어. 피곤해서 좀 쉬고 전화할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쯤이었을 겁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미안하다고 오늘 좀 바빴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푹 쉬시라고 말했어요.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 같았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립밤을 꺼냈습니다. 거의 다 달았어요. 바닥이 보였습니다. 2달 만에 거의 다 달았어요. 입술에 발랐습니다. 남은 게 얼마 없었습니다. 이게 다 다르면 어떻게 하죠? 새로 사야 할까요? 똑같은 브랜드를요? 아니면 다른 걸 사야 할까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화는 일주일에 1~2번으로 줄었어요. 한 번 통화할 때도 5분에서 10분 정도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 뭐 했어? 일했어. 힘든 건 없어? 없어. 그래. 응. 그런 대화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서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색했어요.
예전엔 할 말이 끝도 없었는데요. 이젠 5분만 통화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요즘 우리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대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뭔가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시차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런가? 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이 또 흘렀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자주 연락하자고, 노력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노력한다고 될까요? 이미 멀어진 것 같은데요.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감정적 거리도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립밤을 봤어요.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두 번 더 바르면 끝날 것 같았어요. 입술에 발랐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립밤이요. 다 다르면 새로 사야 하는데 같은 걸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 사게 될까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퇴근 후 마트에 갔어요. 생필품을 사러 갔습니다. 우유, 계란, 빵, 과일을 샀어요. 계산대로 가다가 립밤 코너를 지나치게 됐습니다. 발길이 멈췄어요. 립밤을 봤습니다. 여러 브랜드가 있었어요. 팀장님이 주신 브랜드를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한국 브랜드라서 해외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립밤들을 봤어요. 현지 브랜드가 많았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베리 향이 나는 립밤이었습니다. 팀장님 립밤은 무향이었는데요. 손에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걸 사야 할까요? 사면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팀장님이 주신 립밤이 아닌 다른 걸 바르는 게요.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립밤이 없으면 입술이 트니까요. 고민했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카트에 담았어요.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쇼핑백을 풀었어요. 새로 산 립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립밤을 꺼냈어요. 둘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다 다른 립밤과 새 립밤이요. 둘을 번갈아 봤어요. 어느 걸 바를까 고민했습니다. 팀장님 립밤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한 번만 더 바르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새 립밤은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팀장님 립밤을 집었어요. 마지막으로 바르고 싶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입술에 댔습니다. 천천히 발랐어요. 바닥을 긁어냈습니다. 다 달았어요. 더 이상 남은 게 없었습니다. 립밤을 내려놨어요. 새 립밤을 봤습니다. 뜯어야 할까요? 손이 떨렸어요. 뜯으면 뭔가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팀장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뜯어야 했어요. 입술이 건조했으니까요. 포장을 뜯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입술에 발랐습니다. 베리 향이 났어요.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팀장님 립밤과는 전혀 다른 향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른 립밤을 바른 제가요. 팀장님이 아닌 다른 향을 입술에 바른 제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새 립밤을 내려놨습니다. 팀장님 립밤을 봤어요. 다 달아서 바닥이 드러난 립밤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까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면 되겠죠. 새 립밤을 쓰기 시작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립밤을 발랐어요. 베리 향이 났습니다. 여전히 낯설었어요. 팀장님 립밤 향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팀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통화 가능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답장했어요. 저녁에 전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씻고 저녁을 먹었어요.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올 시간이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화 가능하냐고요? 답장이 없었어요. 2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어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제 회의가 길어졌다고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답장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는데 연락도 없이 안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서운했어요. 립밤을 꺼냈습니다. 새 립밤이었어요. 발랐지만 위로가 되지 않더군요. 그 주는 통화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서로 시간이 안 맞았어요. 제가 전화하면 팀장님이 바쁘셨고 팀장님이 전화하면 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만 주고받았어요. 간단한 안부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힘들지 않아? 괜찮아. 잘 자. 그런 메시지들이었어요. 금요일 밤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한 번도 통화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장님한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지금 회식 자리라서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회식이냐고 물었어요. 요즘 회식이 많다고 신입 직원들 환영회도 있고 해서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뒤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사람들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통화하기 어려우시냐고 물었더니 조금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럼 끊어도 된다고 즐겁게 놀다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주말에 꼭 전화하겠다고 하셨어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주 내내 통화를 못했는데 금요일 밤도 회식이라고요. 이해해야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서운했어요. 저보다 회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립밤을 발랐습니다. 베리 향이 났어요.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처음보단 낫더라고요.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즐거우셨냐고 물었어요. 그냥 그랬다고 피곤했다고 하셨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그냥 그렇다고 일하고 집에 오고 반복이라고 대답했어요. 재미있는 일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별로 없다고 똑같다고 말했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우리 이거 좀 정말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라고요. 뭐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가 안 이어진다고, 할 말이 없다고,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시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바빠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런가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확신 없어 보였어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차 때문일까요?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한 걸까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은 척 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적응하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팀장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요 라고 대답했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립밤을 받습니다. 4분의 1 정도 달았어요. 새 립밤인데도 벌써 이만큼 달았습니다. 자주 발랐거든요. 불안할 때마다 발랐으니까요. 입술에 또 발랐습니다. 베리 향이 났어요.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팀장님 립밤 향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였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저녁에 팀장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화 가능하냐고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지금 좀 바쁘다고 내일 전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답장했어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통화하기로 했는데요 라고요. 답장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깜빡했다고 지금 전화해도 되냐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답장했고 전화가 왔죠. 팀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짜 깜빡했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약속을 깜빡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대화를 이어갔어요.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할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15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피곤해서 먼저 자도 되겠냐고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1년 9개월을 더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회식이었습니다. 같은 팀 사람들이었어요. 남자 동료가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관심 있어 보이던 그 동료였어요. 말을 자주 걸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그립지 않냐고, 주말엔 뭘 하냐고, 혼자 지내기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끔 외롭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팀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을까요?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최근엔 그런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안부만 물었을 뿐이에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외로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같이 밥 먹거나 커피 마시자고 했어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어요. 제겐 팀장님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팀장님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받으실 것 같았거든요. 바쁘시다고 하실 것 같았어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잘 자요 라고요. 답장이 왔어요. 잘 자 라는 2글자였습니다. 립밤을 발랐습니다. 3분의 1 정도 달았어요. 빨리 닳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팀장님이 먼저 연락하시나 보려고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메시지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지나 밤이 되고 자정이 넘었어요. 한국은 토요일 아침이 됐을 텐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됐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일요일 아침이 돼서야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 주말에 바빠서 연락 못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연락이었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괜찮다고 쓸까 했지만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지만 이젠 잘 모르겠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10분을 고민했어요. 결국 괜찮아요. 라고만 보냈습니다. 단지 이 네 글자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팀장님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립밤을 꺼냈어요. 절반 정도 달았습니다.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절반이 달았어요. 입술에 발랐습니다. 베리 향이 났어요. 이젠 이 향이 더 익숙했습니다. 팀장님 립밤 향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예전에 공항에서 떠날 때의 제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눈물을 흘렸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2년 후에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이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1년 9개월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요. 모르겠었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출근해서 일하는 중이었죠.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주말에 뭐 했냐고 묻더군요. 그냥 집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심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괜찮았다고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물었어요. 남자 동료였습니다. 관심 있어 보이던 그 동료였어요.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거절해야 하죠? 친구로서 영화 보는 건데요. 그냥 친구잖아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알겠다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생각해보겠다고 했을까요? 팀장님이 떠올랐습니다. 팀장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화내실까요? 아니면 이해하실까요? 모르겠었어요. 립밤을 꺼내는 손이 왠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4일 만이었습니다.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요즘 너무 바빴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화났냐고요? 아니라고, 화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럼 뭐냐고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상통화로 할까?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영상통화로 바꿨습니다. 팀장님 얼굴이 보였어요. 눈밑이 어두운 게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저도 피곤해 보였을 겁니다. 서로 마주 봤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요즘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일하고 집에 오고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재미있는 일은 없냐고 물으셨어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익숙해졌냐고 물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뭔 소리냐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어요. 그냥 궁금해서라고, 서로가 없어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팀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전엔 팀장님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보고 싶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적응한 건가 싶다고, 팀장님 없어도 괜찮은 건가 싶다고 하셨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적응했어요. 팀장님 없는 생활에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랐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적응했다고, 그렇다고 팀장님이 안 보고 싶은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냥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라고요. 팀장님이 정말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정말 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붙잡고 있는 걸까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그렇다고요. 적응했다고, 저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매일 생각났는데 이젠 가끔 생각난다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 이틀 잊어버릴 때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 이틀 잊어버린다고요. 저를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우리 괜찮을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뭐가요? 라고 되물었어요. 이렇게 1년 9개월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모르겠다고,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팀장님도 그렇다고, 본인도 자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회식 가시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팀장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 지금 통화 중인데 라고 하셨어요.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장난스럽고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봤어요. 미안하다고, 회식이 있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신입 직원이라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 직원이냐고 물었어요. 응,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목소리는 여자였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냥 같은 팀 직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표정이 난처해 보였어요. 제가 의심하는 게 불편하신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또 들렸어요. 팀장님 빨리요, 다들 기다려요. 목소리가 너무 친근했습니다. 팀장님을 편하게 부르더라고요.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톤이었어요. 팀장님은 미연아, 미안한데 나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가보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팀장님이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끊으셨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만 보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까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요.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그 친근한 말투가요. 빨리 오세요. 그 장난스러운 톤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군가요? 그 여자는요. 신입 직원이라고 했죠. 같은 팀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저 역시 회사 생활하는 입장에서 잘 알아요. 신입 직원이 팀장한테 그렇게 편하게 말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요. 그런데 아까 그 목소리는 너무 편안했습니다. 얼마나 친해졌으면 저렇게 말할까요?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꿨던 그 꿈이요. 팀장님이 다른 여자와 침대에 있던 그 장면이요. 혹시
정말 혹시요.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은 아닐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아까 그 목소리가요. 팀장님 뒤에 있던 그 여자가요. 회식이라고 했죠. 신입 환영회라고 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 목소리만 들렸을까요? 왜 그 여자만 팀장님을 불렀을까요? 상상이 시작됐습니다. 팀장님이 회식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요. 옆에 그 여자가 앉아 있을 것 같았어요. 서로 술을 따라주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팔짱을 끼는 모습이요.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장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제가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팀장님은 매일 혼자 지내셨을까요? 정말 저만 생각하며 기다리셨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팀장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식이 아직 안 끝났나 봐요.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은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회식이 이렇게 늦게까지 가나요? 2차를 갔을까요? 3차까지 갔을까요? 그 여자도 같이 갔을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립밤을 꺼냈어요. 입술에 발랐습니다. 베리 향이 났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립밤일 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4시. 한국은 오전이 됐겠죠. 팀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회식 끝나고 너무 늦어서 연락 못했어. 미안.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회식이 언제 끝났을까요? 새벽 몇 시에 끝났길래 연락을 못 하셨을까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있었을까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에요. 누구랑 있었어요?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실 테니까요. 10분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괜찮아요. 라고만 보냈어요. 또 그 네 글자였습니다. 팀장님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 사랑해, 오늘 통화하자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 그 두 글자가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립밤을 봤습니다. 3분의 2 정도 달았어요. 빨리 닳고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발랐으니까요. 입술에 또 발랐어요. 베리 향이 났습니다. 이젠 완전히 익숙한 향이었어요. 팀장님의 립밤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다 다른 립밤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 있었어요. 코에 대봤습니다. 향이 거의 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서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새 립밤과 나란히 놓았어요. 다 다른 립밤과 3분의 2 다른 립밤이요.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어젯밤 어찌나 울었던지 눈이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립밤을 바르고 회사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팀장님 뒤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가요. 팀장님, 그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가 다가왔어요. 어제 제안했던 그 남자 동료였습니다.
생각해봤냐고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물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겐 팀장님이 있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어제 저와의 통화를 끊고 회식에 가셨죠. 새벽까지 연락도 없으셨어요. 그 여자와 함께 계셨을 거예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료에게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료가 웃으며 토요일 오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뭘 한 거죠?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남자 동료와요. 팀장님 몰래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 생각났습니다. 토요일에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게요.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냥 동료끼리 영화 보는 거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팀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해? 라고 적혀 있었어요. 1시간 전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답장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팀장님 목소리를 들으면 죄책감이 들 것 같았거든요. 남자 동료와 영화 보러 가기로 한 게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가능해요 라고 보냈습니다. 1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라고 말하는 팀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하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오해요? 라고 물었어요. 회식 때 일말이라고 그냥 직원들이랑 간 거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하셨어요. 믿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믿는지는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요즘 우리 이상하지 않냐고요. 또 그 말이었어요. 어떤 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뭔가 어색하다고 거리가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시차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것뿐일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뭐가 더 있겠냐고 되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정이 식은 건 아닐까?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예전 같은 느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긴 하는데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다고요. 3개월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감정이 옅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팀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저도 그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매일 생각났는데 이젠 가끔 생각난다고요. 보고 싶다는 감정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게 정상인 것 같다고 사람이 원래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미연이도 그렇지 라고요. 뭐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라고 하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이대로 더 버틸 수 있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더 식기 전에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고요. 결정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계속할 건지 말 건지 라고 하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헤어지자는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상황을 직시해 보자는 거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2년 후에 만나도 남남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흘렀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솔직히 혼란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긴 하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요. 2년을 기다릴 자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계속해야 할까요? 끝내야 할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주는 팀장님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오래 연락 안 한 게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하기도 했어요.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으니까요. 억지로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지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영화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영화관으로 들어갔어요. 영화를 봤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집중이 안 됐거든요. 자꾸 팀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를 잊고 계실까요? 영화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동료가 커피 마시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갔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었어요. 영화 어땠냐고, 재미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았다고 대답했어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집중 못한 거 다 알고 있다고, 무슨 고민 있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에 남자친구 있지? 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표정 보면 안다고, 멀리 떨어진 사람. 생각하는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동료가 계속 말했습니다. 힘들겠다고,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다고요. 본인도 경험이 있다고, 결국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헤어졌냐고 물었어요. 감정이 식었다고, 떨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헤어지게 될까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립밤을 꺼냈어요. 거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입술에 발랐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립밤처럼 우리도 끝나는 걸까요? 일요일 밤이 됐습니다. 팀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통화할 수 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으니까요. 결정할 시간이 됐습니다. 가능하다고 답장했어요. 다음 날 저녁에 전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통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자고 할까요? 끝내자고 할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앉아 있었어요.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장님이었어요.
받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전화를 받으면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할 건지 끝낼 건지요. 준비가 됐을까요? 벨이 계속 울렸어요. 두 번째 벨이었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렸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누구일까요? 핸드폰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동료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영화 본 그 남자 동료였어요. 깜짝 놀라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동료가 대답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요. 한국에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안다고, 하지만 본인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어요. 팀장님 전화가 끊긴 것 같았습니다. 동료가 계속 말했어요. 생각해봐 달라고 본인이랑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낫지 않냐고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립밤이 생각났습니다. 거의 다 다른 립밤이요. 팀장님이 주신 립밤은 이미 다 달았고요. 지금 쓰는 립밤도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립밤을 사야겠죠. 동료를 봤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저는요,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동료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